우리 양성하면서 좀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앞으로 양성을 더 잘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측면들, 이런 것을 하나씩 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회원 제37조부터 45조까지 형제의 입회와 양성 한 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양성 담당, 양성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원 37조에서 45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나서 이제 양성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그 부여받은 소임, 이 양성에 대해서 회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7조는 총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양성의 주체가 누구냐, 양성의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회원은 명시적으로 양성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양성의 주체는 성령이시다. 양성 교사가 아니에요. 그죠? 양성의 주체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렇다면 이 성령께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된다. 누가? 양성 교사가. 그죠? 양성 교사는 양성의 주체가 양성 교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체신데, 그 성령께 협력해가지고 양성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회원들의 마음 속에 좋은 영을, 성령 치료의 영을, 그 영을 갖다가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뭔지를 더 잘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께 협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 이제 양성 교사, 양성가들이 굉장히 잘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리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막 욕심도 부리고 하는데, 그 열성은 좋은데 성령의 도구로서 열성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비양성자들에게 넣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그러면 도구만 되어주면 되는데 자신 내가 주체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총론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 이건 아마도 일반 교육학 과정이라든가 일반 바깥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죠? 아는데 적어도 우리 회원에서는 우리의 양성의 독특함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프란스칸 양성의 독특함은 우리 양성의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거. 그걸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양성의 주책임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하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 회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성의 첫 번째 책임자는 청원자 자신이다. 그 학생이에요. 우리 프란스칸 영성 안에서는 사부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아서 우리를 찾아오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 성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 우리 제수 프란스코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자체가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오게 됐다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 후보자가 잘 그 길을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는 협력하는 이런 것이고, 양성의 책임은 그 사람이 첫 번째 책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어를 써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또
엄마가 내 아이의 그 공부를 책임지고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는 그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선생님의 역할이고 학부모의 역할이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혼자 자신이 양성의 첫 번째 책임자다. 두 번째는 형제의 전체라고 이야기해요. 형제의 전체다. 그래서 형제 전체는 격려와 기도와 모범으로 이 청혼자의 양성에 협력해야 된다. 형제 전체가 모든 회원들이 같이 이 사람들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온 이 사람을 갖다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역할. 이것도 이제 양성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책임. 세 번째는 회장과 평회, 봉사자와 평회가 이 양성의 책임이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양성 담당자 및 영적 보조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비양성자, 정원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양성 담당자와 영적 보호자인데 이들이 책임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책임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접촉은 가장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가장 밑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를 아까 제가 강론 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밑에서 해야 할 역할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 벌써 그죠?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체가 아니야. 우리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제일 마지막. 그래서 양성 담자 및 영적 보호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러면서 국가와 지구 평화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양성 방법을 연구하고 또 채택하는 것. 이것이 국가와 지구 평화에서 양성에 관한 좋은 방법론이나 이런 것 갖다가 채택하게 만드는 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총론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양성의 주체가 누구고 양성의 책임자가 누군가 하는데 이것이 우리 프란시스칸 양성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것은 다른 어느 양성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 프란시스칸 양성에만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던데 뭐 깔멜 가니까 이렇게 양성하던데 뭐 어디 가니까 이렇게 잘 하던데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양성, 가장 독특하면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그 양성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38조 이제 지원기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지원기는 양성 준비기다. 그래서 지원기 자체는 사실은 양성기가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입회부터 정식으로 양성기에 달하는 거예요. 양성 준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성 준비기. 그리고 성소 식별기다. 이 와서 이제 지원기 1년간 지내보면서 내가 과연 제소 프란치스칸으로 성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해보는. 또 우리 형제식에서도 이 사람이 이 성소가 있는 건지 없는지를 식별해보는. 이런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상호 이해기다. 형제회가 지원자를, 또 지원자가 형제를 알아가는, 그죠? 서로 알아가면서,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서로 알아가는 시기. 그런 시기로 지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 현실적인 우리 이제 문제는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에서는 법적으로 본다면 지원기는 아직도 양성을 시작하지도 않은 건데 우리는 지원서를 내면은 그것을 입회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본인도 그렇고 형제 측에서도 이미 양성이 시작된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데 한국의 독특한 문화죠. 그래서 사실은 지원계는 누구나 받아들여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오고 싶으면 다 받아요. 나에게 또 문제도 안 되고 그런 것까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없고 1년간은
이런 기간이 서로 성소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로 식별하고 하면서 그 지원자식에서 와보니까 아니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1년 살아보면서 이 사람 보니까 우리 성소 아니네 하면은 식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형제 회원으로서 시작도 안 한 단계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인데,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이미 입회 원서가 아니라 지원 원서를 입회 원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나이가 어떠니 뭐 다 자격을 다 해야 돼요. 이미 이제 이 사람 나중에 종신사역까지 다 그려가면서 이때 이미 결정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년 기간은 원래는 이런 기간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이 문화를 좀 앞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이제 더 이상 나이 문제는 다른 따지지 말고 일단 와봐. 일단 와. 누구든지 와서 1년간 같이 살면서 본인도 아니면 떠나고, 형제 쪽에서 볼 때도 이 사람은 안 되겠어 하면은 우리 입회를 안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뭐 자르면은 또 뭐 뿔 따고 나가지고 뭐 욕을 하니 어쩌니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뭐 다른 회원들 추천한 회원들이 왜 그 사람 떨어뜨려서 막 이럴까봐 걱정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지원기는 아직도 시작이 아니라 서로 탐색하는 기간, 서로 알아보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제수경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우리는 성프란치스코 어떤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영성을 따라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 갖다가 그 사람도 1년 지내보면서 알게 되는 거고, 우리도 그걸 가르쳐 주면서, 그래, 살아볼래? 안 살아볼래? 하겠다 한 다음에 이제 정식 입회를 하는 거죠. 이게 정상인데, 우리 지금 문화는 좀 안 돼 있다 하는 건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원기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형제 평의에서 지원기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런 준비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죠? 가령 우리 유프라 출신들 같은 경우에 이미 유프라 경험을 하면서, 우리 청년의 경험을 하면서 제수 형제가 뭐고 성프란치스코 정신을 따라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입회와 유기서까지 했다가 종신까지 못하고 무슨 사정으로 다시 이제 재입회를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기를 면제해 줄 수 있고, 이런 평회가 이 사람이 적어도 우리 형제를 이제 알고 우리 사람이 뭔지를 알고 있다고 인정된다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9조에서 이제 정식 입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회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입회 조건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고백할 것. 다시 말해서 가톨릭 신자일 것. 가톨릭 신자 아닌 사람은 우리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 회원, 우리 가톨릭 신자야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의 친교 가운데 살 것.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냉담하고 있는 사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성당 안 나가는 사람, 신자, 세례는 받았지만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냉담하고 있고. 세례만 옛날에 받았다가 지금 성당도 제대로 안 나가고 본당 생활도 안 하면서 입회를 하겠다는 사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 품행이 방정 맞을 것. 그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정도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래도 분명히 방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성소의 분명한 표지를 보여줄 것. 이것이 우리 형제가 이제 식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3가지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런 추천자와 입회 자료만 보면은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지, 그리고 세례 견지는 받은지 안 알 수 있고, 본당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죠?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성소의 분명한 표시를 보여줄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가 이제 식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원기 동안에 식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지원기 동안에
아, 이 양반은 우리 재수관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같아 하고 식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입회의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회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이렇게 명료한데 우리는 좀 잡다한 것을 많이 너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입회 조건을 생각이 좀 까다롭게 뭐 연령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뭔가 따지려고 하는데 너무 그렇게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말 가톨릭 신자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 없고 대신 우리 함께 살아보니까 이제 프란치스코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런 제소 프란치스코 살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 한다면은 오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조건을 분명히 좀 알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40조에서는 이제 양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회를 해서 이제 양성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초기 양성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초기 양성기의 목적이 뭐냐? 양성기 그리고 입회와 유기 우리는 입회 2년, 유기 1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입회 2년, 유기 1년 하고 있는데 이걸 초기 양성기를 하죠. 이 양성기 동안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그 사람 성소가 성숙해, 성장해 가도록 이제 성소가 한 번 주어져도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성숙해 가도록 만드는 거고. 두 번째는 형제 안에서 복음적 생활, 복음적 삶이 뭔지를 처음 우리 형제와 더불어 살면서 처음 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형제에 대한 지식, 형제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아, 재석 형제가 이런 형제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삶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내 성소가 그 안에서 성숙돼 가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자성 공부와 기도 모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양성 모임을 매달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기도 모임을 이야기해요. 기도 모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양성기 과정 안에서 우리 입회기, 유기서약기에 지금 우리 커리큘럼이 그냥 이론적 공부만 하잖아요. 그죠? 공부하는데 이 공부는 물론이고 플러스해서 기도 모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기도 모임은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약해 보여요. 좀 약해 보여요. 너무 이론적인 우리 지금 뭐 RCC 붙으면 교재가 나와 있다 보니까 교재 따라 하는 걸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건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고 저는 거기에 나오는 그 과를 해서 뭐 12가 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1년짜리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거 한 반 정도로 해서 한 6개월로 끝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가지고 1년 12도 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한 번에 한가 하라는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그 이론적인 것은 한 6번으로 끝내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이런 기도 모임이나 구체적인 봉사 사직 체험을 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프란치스칸 양성은 이런 실천적인 체험적인 영역까지 같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양성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이 부분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공부했다. 여기에 대한 과제를 냈다. 뭐 이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된 양성일까 한다면은 우리 양성계의 목적을 그걸만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공부만이 아니라 기도 모임, 구체적인 봉사와 사도의 체험까지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이 성소에 성숙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복음적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적 삶을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형제가 뭔지를 더 잘 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양성계 내용, 공부할 내용이 뭐냐? 공부할 내용을 크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회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요약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안 알고 그냥 우리가 양성에 임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공부할 내용이 성경 복무.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잖아요. 그죠? 복음적 생활.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첫 번째 그 초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성경 공부가 이제 첫 번째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프란시스코의 글과 인격과 글, 영성. 프란시스코의 글과 인격, 영성에 대한 공부. 프란시스칸 영성에 대한 공부죠. 그리고 우리 회칙 회원에 대한 공부. 그리고 교회 사랑, 교도권 수용 교육. 말하자면 이제 우리 교황청 문헌이라든가, 그지? 교황님 권고라든가, 회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교도권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현세적 임무를 잘 살도록 훈련돼야 된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 이것이 어떻게 제속 프랑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교육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 5가지 요소를 이 양성기, 초기 양성기 동안 이것을 공부하도록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우리 초기 양성기 제가 볼 때 커리큘럼 보면은 회칙형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회칙형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약 준비로서는 딱 맞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좀 약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단위 형제 모임에도 아직 종신서약을 안 했지만도 입회부터 해서 유기서약 기간, 초기 양성 기간에도 단위 형제 모임에는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성물도와 기도 모임에도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1조부터 43조는 이제 서약을 하고 법조 생활을 약속하는 것,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서약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먼저 후보자가 청원하죠. 우리가 서약을 함부로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후보자가, 양성의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후보자 자신입니다. 청원 자신이에요. 그죠? 자신이 공부하고 나서 내가 서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청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청원을. 서약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체죠. 서약을 대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청원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그 사람이 청원해야 됩니다. 그 청원하게 되면 그 다음 양성 책임자와 영적 보호자가 평가하고 평회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형제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양성 책임자가 뭐 기본 평가서는 이제 내긴 내는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이런 승급을 위한 면담 이런 것도 양성 책임자와 영적 보호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회원에서 명시하고는 본다면은. 근데 보통 봉사자가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자가 함께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봉사자하고 영적 보조자가 이 면담을 해요. 그렇게 한다 해서는 따로 하고 있는데, 근데 회원상으로 본다면은 양성 책임자와 영적 보조자가 이 사람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양성 교사들부터 이제 평가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서를 내고 그 최종 면담까지 다 해서 최종 의견을 갖다가 이제 평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양성 책임자와 영적 보호자의 역할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평의회에서는 비밀 투표를 통해서 서약 허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봉사자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봉사자가 승급 그 면담을 봉사자가 다 해요? 우리 국가 뭐 지침을 냈는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지금 회원상으로 보면은 봉사자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봉사자와 평의원, 다른 평의원들은 이 양성 책임자 영적 보호자의 보고를 받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평에서 받아들일까 아닐까 이걸 결정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봉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근데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봉사자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논의가 필요할 거다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대신 양성 책임자가 해야 할 역할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양성 책임자가 면담을 하지 않고 그냥 양성 교사들 그 평가서 그것만 해서 자료만 딱 내주고는 면담할 때는 안 들어와요. 그렇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우리 형제 그렇다고. 우리 형제. 너 형제 말고 우리 형제. 그래, 형제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회원상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것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결과를 통보를, 청원을 한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죠? 통보를 해주고 그 결과를 대해서 형제에도 이제 알려주는, 형제에서 알려서 어느 사람은 이제 언제 유기서약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것 갖다가 이제 공지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절차를, 사회된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약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교육법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규정에서 정한 연령. 이거는 국가 규정에서 정하도록 해놓은 거 있죠? 만 18세 이상, 적어도 서약은 미성년자는 서약을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령이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하라고 해놨고요. 만 18세 이상, 우리 국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19세, 20세, 뭐 어떻게 있어요? 좀 정확히 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가 규정에서 그렇게, 회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 규정에서 만 18세를 넘어야 하는 최소 연령, 서약의 최소 연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양성 기간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양성 기간 적어도 우리 같은 경우 정해놓은 것이 지금 2년, 6기 입회반 2년을 해놨죠. 2년을 하고 나서 서약을 하도록 해놓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1년만 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 나라마다 달라요. 우리는 이제 2년으로 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위 형제 평의의 동의. 평의회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하지 않으면은 서약이 무효가 됩니다. 서약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적 양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초기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4조는 연속적 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종신서약 하자마자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긴 여정, 그죠? 긴 여정, 이것이 연속적 양성입니다. 우리 양성은 종신서약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또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양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 강좌나 모임이나 체험 나누기 등을 통해서 영적성 양성을 해 나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을 영성 양성 뭘 할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복음과 성경 공부, 두 번째 교회 문헌 공부, 세 번째 성 프란치스코 성녀 글라라 및 다른 프란치스칸 성인들 글 연구.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속적 양성에서 해야 될 그 공부를 갖다가 이 세 가지 공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형제 안에서 성경 공부가 참 약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 공부가 초기 양성 때도 복음을 맞들이고 성경 맞들이는 자꾸 그런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속적 양성 동안도 복음과 성경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바깥에서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다른 데서 많이 하는데, 그에 비해서 본다면 우리 형제 안에서는 성경 공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일반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적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나 지구 차원에서도 또 우리 양성 담당자를 함께 좀 고민을 하면서 영속적 양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과정을 좀 만들어야 될까? 사실은 초기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 매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커리큘럼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영속적 양성 커리큘럼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 영속적 양성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 개발도 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완전히 빼놓고, 이건 양성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소 개발은 양성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평예가 뭐 할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소 개발은 양성에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자가 없으면 양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소 개발도 우리 수도회 같은 데도 양성이 할 때는 성소 개발 담당자가 항상 있죠. 성소 개발 담당자가 있고,
지청원장이 있고 수련장이 있고 유기서원장이 있고 연속장 담당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성소개발 담당자가 없어. 그죠? 형제 성소개발 담당이 없죠. 양성 교사들 중에 성소개발 담당 교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 이제 한때 2000년대 우리 잘 나가던 때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성소가 없는 편이죠. 우리도 성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개발 담당자를 이제는 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 개발은 모든 회원의 의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야기해놓고 있고, 두 번째는 방법적으로 회원 각자와 형제가 증거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잘 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와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오게 되니까 우리 회원 각자와 형제가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 참 좋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을 주는 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차원에서 성소 촉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뭐 국가 세칙에도 조금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주보나 뭐 다른데, 뭐 우리 입회, 뭐 지원자 모집 공고, 한 번씩 내는 뭐, 이런 정도로 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는 데는 하지 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 그래서 각 그 형제에서 이제 성소 개발 담당을 좀 임명해 가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지구 차원이든지 이렇게 연합해서 어떻게 우리 제소 프란치스칸 성소를 더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지, 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좀 다른 우리 뭐 선교 담당이다, 뭐 구역 담당, 무슨 담당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회원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양성에 대한 규정들이에요. 규정인데 원칙 아주 명료하죠, 그죠? 군더더기 없어요. 아주 깔끔해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천적 제안들에 대해서 뭐 문제 은행식으로 좀 해나갈까 해요. 첫 번째 질문. 양성 담당은 교사를 할 수 있는가? 양성 담당이 교사, 반교사를 하는 것,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대로 당연하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해야만 한다? 양성 담당 교사를 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진짜 없네? 가능하면 해야 한다.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 가능하지 않죠, 대부분?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양성 담당 빼고 나면 양성 교사 다 메꾸기가 쉽지 않죠. 그 정도의 자원이 풍부하지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런데 사실 저도 4번이 오히려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하지 않고 양성 담당은 양성 전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양성위원회를 하면서 양성 교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평의회와의 그 관계 안에서, 그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입회 서약지 준비해주고, 뭐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뭐 피정 같은 거 관여해주고, 이것만 해도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성 교수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한반을 해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양성 교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같이 참여를 안 하면은 그냥 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냥 듣는 거하고 내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해야 한다가 맞나, 그럼? 그래서 형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정말 4번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양성교사 인력 풀이 충분하다면 더 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양성 담당자가 반에 한 번씩은 좀 들어가주는 이런 역할들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지원반 가서 한번 이제 보조교사식으로 오히려 역할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지원반 분위기도 보고 그들도 알게 되고, 또 입회반 들어가서도 1반도 2반도 6반도 한 번씩 한 번 정도씩이라도 좀 들어가 보면서 그들과 대화도 좀 나눌 수 있고, 어떤 분들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경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에 대해서 형제마다 또 평예마다 좀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원칙적으로 뭐 양성 담당을 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양성 담당을 평일을 선출할 때 그래도 양성에 대해서는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양성 평년으로 양성 담당을 뽑은 거니까, 그래도 양성에 있어서는 제일 우리 회원들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예 교사에서 빼버린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양성 교사 임기. 양성 담당은 3년 평균이기 때문에 3년이죠, 그죠? 당연히 3년인데 양성 교사 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마다? 네? '인력 자원이 많은 데 있어서는 서로 다양한 이제 보조교사들까지도 경험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3년을 그냥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다고 보고 1년에 2년으로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뭐 매년 다시 양성교사를 보면서 또 1년 더 해야 되면 더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도 교체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도 하는데, 과연 또 그것이 바람직한가? 매년 그렇게 바꾸는 게 꼭 바람직한 건가? 양성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할만한데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는 것도 그죠? 섭섭한 일이죠, 좀, 그죠? 섭섭한 일이고, 그렇다고 반을 계속 바꾸는 것도 맞나?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반마다 다 양성하면서 내 양성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 양성, 그 청원자들에게는 진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다른 반은 지원반은 내가 그래도 이제는 경험을 쌓아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큰 문제 없으면은 그 양성 담당과 3년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3년 동안 그래도 1년 동안 하고 나서 또 경험도 해서 보완도 하고 또 해서 하고 3년 정도 하면은 이제는 좀 틀이 많이 잡혀서 나중에 다시 봉사를 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면 양성 나중에 한 담당을 해도 그런 경험을 하면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조 교사들이 있긴 한데 이제 보조 교사들을 그 양성 교사라 해서 반은 무조건 전부를 책임지는 것보다는 보조 교사들에게 그래도 한 번씩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조금 더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이제 양성 교사가 본인이 다 하려고 한다면 보조 교사는 그냥 와서 칠판에 닦고 뭐 물 떠놓고 뭐 다른 준비하는 이런 보조 교사로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다음에 양성 교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몇 월은
선생님이 준비해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쌓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얼마나 못했으면 그래, 잘할 때까지 지금 계속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서울, 경기 정도는 그래도 양성 교사 풀이 좀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는 반별 교사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방 형제들을 생각한다면은 양성 담당, 아까 이야기했던 양성 담당이 교사 안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양성 담당조차도 안 하면 다른 반 할 사람 없는데, 그래서 다른 반들에 대해서, 다른 평년들마저도 한 반씩 맡아줘야 할지도 모른다. 평년들이 어려요. 양성 교사 역할까지 한 반씩이라도 좀 해줘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일이 다 나누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청원자들, 새로운 청원자들이 어떻게 더 좋은 그 양성을 받아서 우리 회원으로 잘 살아올 수 만들어줄까? 여기 초점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제도적인 틀을 너무 강하게 만들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지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너무 강하게 뭐 반별 교육 무조건 해야 된다. 양성교사 따로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보조교사 꼭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정해버리면은,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성에 대해서도 늘 좀 더, 폭넓게, 형제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을 열어놓고,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기 그 사실 양성교사 뭐 1년, 2년,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양성교사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 입회 연령 제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한동안 우리가 뭐 2000년대 전에 그때는 우리 형제회가 너무 노령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50세로 이제 연령 제한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때만 해도 이제 성수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뭐 서로 오려고 했던 이런 분위기니까,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뭐 본당에서도 무슨 일을 좀 하게 되면 다 50대, 60대 초까지 일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입회하면서 하기 어려운 이런 조건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원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하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그 규정은 완전히 없앴죠. 명시적인 이제 연령에 대한 것은 사실 회원상으로 회원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적으로 일시적인 그 텀 동안만 그것을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도 이런 회원의 정신에 비춰본다면 연령 제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제에서도 이걸 좀 문제시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직도 각 지구나 형제 차원에서는 암묵적으로 연령 제한에 대한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평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서울 같은 데서는 보니까, 누가 60이 뭐 넘었는데 형제 입회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하니까, 저 콘벤투알로 보내. 콘벤투알 거기 받는다 하더라.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콘벤투알 형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재속 형제인데. 근데 거기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제 받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입회하고 나서 다시 저 돌아와. 이제 편법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체가 이제 나이에 대한 이제 그 있는데, 저는 이제
전에부터 계속, 저도 양성 오래, 수도의 양성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양성은, 양성 교사들, 양성 담당자들이 그 정도로 식별력이 없다면, 이 사람이 우리 성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할 능력이 없다면, 그 양성 교사들이 문제지,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 청문자들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럼 다 문제가 안 되나요? 다 성소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이 젊어도 같이 살아보면은, 아, 이 양반은 안 돼. 이 양반은 우리 성소 아니야. 이게 안 나와. 나이가 좀 많은데도 이 양반은 진짜 우리 성소야. 살아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데,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이것 때문에 어느 형제는 뭐 50세라 하더라. 어제 55세까지 했다 하더라. 어제는 또 60세까지 넘어갔다 하더라. 제가 요번 최근에 들은 거는 65세까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형제마다 자꾸 이런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근데 이제는 나이는 기준, 우리 회원 어디서 봐도 나이를 기준으로 입회나 서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서약은 최소 서약 때문에 미성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최고 나이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90세가 되어도 서약할 수 있어요. 서약하고 1년만 살아도 서약은 서약이에요. 그런데 뭐 서약하고 나서 뭐 회원으로서 앞으로 뭐 얼마 살 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서약은 하루를 서약해도요, 가장 아름다운 봉헌이 될 수가 있어요. 서약생을 오래 했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봉헌, 올바른 봉헌이라고 꼭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지금 뭐, 옛날에 공부 못한 분들, 나이 들었어도, 할머니가 되었어도, 지금 대학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성소, 내가 진짜 배속하는 줄 알았으면은 왔을 건데, 몰라서. 그저께인가, 신학원에 이제 수요 특강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특강 듣고 하다 보니까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입편하는 거 좀 알아보고 하니까, 57년생이라 하더라고요. 57년생이니까 벌써 이제 57년생이면, 65세 뭐 이래 되는데, 아니, 젊어 보니까. 나보다 더 젊어 보여. 그런데,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제소 프란치스코가 궁금해지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게 분위기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럼 그거 아니어도 그럼 제소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그 3층에 이제 국가형제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 전 국가봉사자 이현주 카트리나장님이 들어오더라고 넘겨줬죠. 알아서 좀 하라고. 이런 분이 있을 때 스스로 알고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제 정말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환대를 하고 같이 살아보고, 나 서약을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하기만 해도 좋은 건데, 우리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그죠? 이런 그 문제인데, 이제 입회 연령 제한을, 이제 평의에서는 더 이상 연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양성 교사들과 양성 담당 또 평의회가 그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성소 식별을 그 정도로 못 해줄 정도로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가? 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맡겨도 된다. 그 정도 식별도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한을 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되고, 합당한 연령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형제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느냐. 어쨌든 이제는 각 평의회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그죠? 각 평의회가 식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연령에 초점 맞추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건강 상황 이유로 지금 그리고 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할 수도 없고 이런 여건이 된다면 그 자체로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고 한다면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고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이 살면서 서로 하다가 우리 회원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지냈던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도움만 됐다면 하더라도 우리 계속하는 거 알게 된 것만 해도 우리는 서로 감사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거죠. 누가 왔는데 잘리면은 막 실패한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입회 1년과 관련해서 이제는 너무 좀 이야기는 안 하고 평회 자체가 성숙한 식별력을 갖고 좀 입회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식별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이 많이 들어서라도 온 사람은 오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여튼 4년간 양성관을 통해서 본인이 식별할 수도 있고 우리도 식별할 수 있다는 것 갖다가 그 청원자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영속자 양성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속적 양성 담당이 있는 형제의 손 들어보세요. 영속적 양성 담당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영속적 양성 담당이 정해져 있어요? 딱 임명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영속적 양성 담당은 양성 담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양성 담당 권하에 있어요? 별도로 뭐 없는 데가 더 많으니까. 그럼 자, 영성적 양성 담당은 누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요? 그 지금 영성적 양성 담당이 있는 데에서는 그 보통 누가 해요? 양성 담당이 영성적 담당을 한다고? 겸임한다고? 그럼 이제 영성적 양성 담당은 양성 담당이 맡는 게 좋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고. 네? 또? 그리고 보통 이제 형제마다 보면 영성적 양성을 영보들이 많이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죠? 하고 있고 한데, 적어도 저는 이제 영속적 양성 담당이 임명돼야 된다 생각은 해요. 영속적 양성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 그 영속적 양성 담당이 명시로 없다 보니까 영모님 보고 영모님 좀 해주실래요? 동사장님이 좀 해주면 안 돼요?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초기 양성 반별로 다 교사가 있는데, 영속적 양성은 이 긴 기간 동안 있는 이 회원들에게 있어서 담당자 하나도 임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초기 양성만 생각했지, 영속적 양성은 아예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긴 기간 동안 살아야 될 게 이건데, 영속적 양성인데. 그죠? 그래서 영속적 담당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더구나 영속적 양성반을 연령이나 서약 연령에 따라 살 수 있겠죠. 에 따라 분반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도 해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종신서약 한 사람부터 해서 특별 별의 회원 되기 전까지 모든 회원들이 말하자면 젊은 한 50대부터 해서 80대까지 전부가 같은 영속 양성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양성이 제대로 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 억지로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있을 뿐이지 재미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제에서도 좀 내년부터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적어도 서원 응경축을 하신 분들 이후로는 따로 좀 반을 해서
봉사자가 되든지 아니면 전임 봉사자가 되든지 누가 좀 해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막 무슨 교회 문헌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있어야 되니까 원래 참수 의무로 하라 하니까 할 뿐이지 재미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초기 양성은 작은 인원수로 반을 다 나눠서까지 하는데 적어도 영속적 양성은 그 정도는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속적 양성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건 저는 국가 차원, 그리고 지구와 국가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고민을 하고 뭔가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 보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간 이제 영속적 양성 주제를 정하죠. 1년 차에서는 이 주제로 큰 주제, 2년 차에서 이걸 큰 주제로, 3년 큰 주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 이제 1년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쉬운 건 아닌데 뭔가 이걸 지구와 국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영속적 양성을 잘할 수 있는 인력 풀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각 형제회로 좀 출장 양성을 좀 지원하는 구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속적 양성 부분은 형제마다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이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적어도 그런 자원 아니면 그냥 레크레이션 잘하는 어떤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와서 영속적 양성 한번 해주는 거예요. 와서 웃음 치료 이런 것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매번 그것만 해야 되는 거 아닌데 다양한 인력풀을 만들어서 형제마다 돌아가면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가서 봉사해주고 이런 걸 국가와 지구가 논의 해요. 그런 거 해야지. 국가와 지구가 양성에 협력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인력풀을 좀 만들어서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관계 문제인데 양성과 관련된 이제 주체들은 양성 담당이 있고 영속적 양성 담당이 있고 봉사자 그리고 영적 보조자 양성과 다 이제 관련들이 있는데 이 이제 관계가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양성 담당 여러분들 이제 양성 담당들이 있고 조사가 있을 건데 양성 담당은 형제 안에서 양성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자 권한에 있습니까? 영보 권한에 그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면 공동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정립이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 나빠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혹시 양성 담당인데 봉사자하고 관계에서 약간 기분 나빴거나 이런 것도 있죠, 가끔씩. 그죠? 그럴 수 있죠. 예. 영보하고는 없어요? 영보하고도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수 있고. 이런 특히 영속적 양성 담당 같은 경우에 영속적 양성 담당은 양성 담당이 컨트롤, 그게 안 들어오려고 하죠, 잘, 보통. 너는 초기 양성 교사들하고 놀아. 여기는 별도 영역이야. 이런 어떤 의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틀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형제의 양성 조직 체계를 본다면 어쨌든 우리 형제 양성은 모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회장과 평회가 중심이에요. 최종 결정과 모든 권한은 회장과 평회에 있고 다른 사람은 회장과 평회를 다 도와주기 위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중에 양성 담당이 이제
직접적으로 회장과 평의회에 양성 문제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고 그 회장과 평의회가 양성 관련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 제공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한의 측면이 아니라 권한은 회장과 평의회 밑에 있는 거죠. 그 회장과 평의회가 우리 형제 전체 그 책임이고, 회원에서는 양성과 관련해서는 양성 담당과 영적 보호자가 양대 삼력을 이루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영적 보호자의 주 역할이 양성에 협력하는 거예요. 양성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 양성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 프란시스칸 양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적 보호자가 안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네, 그 때문에. 그래서 영적 보호자 양성 담당이 사실은 긴밀해야 돼요. 같이 긴밀하게 양성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의 전체 축은 성소 개발에서 시작해서 초기 양성 기간이 있고 그다음 연속적 양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성소 개발도 담당이 따로 좀 있어야 되고, 초기 양성도 이제 반별 교사들이 다 있잖아요. 연속적 양성도 필요하면 반별 교사나 보조 교사일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양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양성위원회를. 그런 구성을 이제 해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렇지만 양성 담당이 양성의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회장과 평의회가 함께 고민할 부분을 양성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 그 봉사를 회장과 평의회 명을 받아서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칫하면은 양성은 내 건데 회장 네가 지랄이야, 막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봉사자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총 책임을 다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분야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면은 평의 안에서 갈등들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겸손할 줄도 알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다 보면은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고, 나머지 커리큘럼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